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내보내는 것일까요? 지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그전에도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이 듭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 비리 의혹의 백화점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단연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눈에 띕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박준영 후보자의 부인 A씨가 영국의 고급 도자기 무슨 접시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외교 행랑을 통해서 들여온 겁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리고 카페를 만들어서 이걸 팔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팔았습니다. 자, 이거 어쩌면 장관 되려고 하다가 장관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현행법으로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자신의 장관으로 올지도 모르는 이 박준영 후보 부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충격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해수부조차도 자신의 장관 후보자이자 해수부에서 성장한 이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가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란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찍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 겁니다. 이번에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관료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사수석, 민정수석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수석은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 정말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장수합니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문제로 국민들을 정말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해수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공무원 살아있네. 어쩌면 문재인 임기 말년에 공무원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무튼 박준영 장관 후보자 부인의 이 기행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 청와대와 민주당은 잠을 못 잘 겁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둘 다 날려야 합니다. 이 중 최소한 한 명은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누가 낙점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해양수산부가 방금 입장을 냈습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이 외교 행랑,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영리 행위에 나설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9일 밝혔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사례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박준영에 대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박준영 장관 사례, 이거는 최근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박준영 장관 사례가 범법 행위라고 사실상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 비위 사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자신의 장관입니다. 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제외 공간에서 근무한 해수부 공무원과 동반가족이 파견 국가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외교 행랑으로 반입한 뒤 판매하는 영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5년간
해수부에서는 이런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이 처음인 모양입니다. 아무튼 정말 특이합니다. 이거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이상한 기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박 후보자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영국에서 반입한 1250여 점의 도자기 일부를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판매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도자기 판매 수익은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 매출액 3,200만 원의 10% 내외 정도로 추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근 5년간 유일한 적발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외교횡령 반입 물품 판매 사례 1호 리더십으로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통하다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인데,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통하다. 정말 이런 사람들 모으기도 힘듭니다. 임혜숙, 박준영 이런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 염장지르기로 작정한 정권 같습니다. 자, 외교행랑 영리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에는 부처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교행랑은 공문서와 공용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다. 내용물은 공용으로 제한한다. 외교관이 개인 물품을 외교행랑으로 이송해서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해수부와 비슷한 판단입니다. 외교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교행랑을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후보자는 정말 특이한 기록적인 사람입니다. 자, 2018년 2월 주 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아내가 구입한 영국산 수천만 원대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이삿짐으로 들어와서 별도의 세관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 물품은 면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입한 도자기들은 영국 집에서 썼던 것이다. 티포트 50여 개, 커피잔 40여 개, 장식 접시 200여 개, 도자기꽃 100여 개, 그릇 100여 개, 기타 장식 소품 400여 개를 모두 식기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준영 후보자의 재산은 아마 마이너스일 겁니다. 마이너스 뭐 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고 또 많아봤자 1억 정도라는데, 아니 이런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0개가 넘는 이런 식기를 씁니까? 아니 티포트 50여 개, 커피잔 40여 개, 장식 접시 200여 개, 도자기꽃 100여 개, 그릇 100여 개, 기타 소품 400여 개를 갖다가 가정집에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참 문재인 대통령은 특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사용했던 물품입니다. 그 외에도 수량이 가정용으로 인정만 할 정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입국 뒤에도 계속 써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익숙해야 된다면 앞으로 해외에서 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교관들 그냥 뭐 바바리 무슨 도자기 뭐 왕창 들여와서 이거 다 내가 영국에서 입던 옷이다. 이거 내가 영국에서 쓰던 식기다. 그리고 국내에 와서 막 팔면 되겠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관세 포탈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 관세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국민들도 다 알게 됐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장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치소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튼 다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걸 인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인사를 검증했다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도대체 많은 인간들입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